자, 미적분을 하기 전에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볼 건데, 자, 근데 오늘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그동안 그 수원수투 했던 것들을 이제 좀 잘 안 까먹고 있으면은 너무 쉬울 거야. 그래가지고 좀 지루하고 지겨울 수도 있는데, 일단, 너네가 분명히 일단 다시 보면은 옛날에 했던 기억들도 새록새록 날 거고 까먹은 부분도 있었을 거야.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다 하더라도 일단은 좀 집중해서 좀 봅시다. 알겠죠? 딴 데 보지 마시고. 딴 데 보지 마시고 집중해서 보셔서 집중해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게 이제 맞는지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차원. 그 다음에 혹시나 군데군데 까먹은 게 있으면 채워주는 차원. 그리고 이 내용이 미적분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보자고 이제 연계하는 차원에서. 일단 그 보기 전에 미적분에서는 이제 어떤 단원이 이제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자, 미적분 맨 처음 들어가면은 뭐 있니? 수열의 극한이 있니? 맞니? 그냥 끄덕이는 것 같은데. 자, 수열의 극한이라는 그 대단원이 있어요. 대단원이 세 개인데 수열의 극한이야 이제. 수열의 극한. 아저씨 기억나니? 수열의 극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단원이 이제 얘가 뭐니? 이름이 뭐니? 미분법이야. 미분법. 완전 대충 지었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세 번째? 네, 적분법이야. 적분법 이제. 완전 대충 지었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대단원이고 중단원으로 파고 들어갈 거야. 중단은 여기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있어. 수열의 극한. 얘는 급수라는 게 있어. 급수. 자, 미분법은 이제 여기가 가장 비중이 커요. 여기가 얘네 둘 합친 거가 이거 하나 분량이야. 그래서 너네 아마 내년에 만약에 그 중간고사 시험 보면은 얘 한 절반 정도 해가지고 1단원하고 그 다음 미분법 한 3분의 1에서 한 2분의 1 사이로 아마 시험 범위가 나올 거고, 기말은 나머지 뒤에 전범위 나올 거인데, 여기가 가장 그 비중이 큰데, 이제 우리 이제 나갈 다음에 수업할 개념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긴 단원이 총 5개입니다. 5개. 일단은 맨 처음에는 이제 지수 함수와 조금만 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일단은 5명을 잠깐 다 안 적었어.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아직 내가 5명을 다 안 적었어. 함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 여러 가지 미분법.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원이 뭐냐면은 도함수의 활용인데 그게 엄청 많아서 2개로 찢었어. 뭐가 있냐면은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증가함수와 극대극수. 그리고 수투 개념서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걔랑 단원명이 이제 거의 똑같습니다. 증가함수와 극대극수야 이제. 근데 마지막은 이제 뭐냐면은 함수의 오목볼록. 함수의 그래프라고 할게요 이제.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부등식 활용이 있습니다. 방부등식 활용. 방부등식 활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제? 우리 수도 생각해봐. 방부등식 활용하고 뭐 배웠니 이제 그 다음에? 미분에서 뭐 배웠니? 속도하고 속도. 적분법. 이름 진짜 완전 대충 지었어.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과 정적분.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과 정적분. 그 다음에 뭘까 맨 마지막 단어? 정적분의 활용. 정적분의 활용이야. 정적분의 활용. 그러니까 지금 요 단원명만 봐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아시겠지만 우리 그동안 했던 수투랑 어떤지 수투랑 거의 뒷부분부터 비슷하지 않니 이제? 여기 접선의 방정식 여기서부터는 거의 이제 포맷이 똑같지 않니 이제? 그리고 여기를 내가 단원명을 일부 좀 비워놨거든? 여기는 이제 이게 미분하는 단원이잖아. 우리가 수1에서 크게 이제 순서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처음 배웠었고
다음에 두 번째 대단원에서는 삼각함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수열을 배우는데, 수원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여기에 이제 쓰인다고 보면 돼. 수원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이제 여기서는 미분을 해보게 되고요, 미분을. 근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엄청 비중은 크진 않은데,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활용 문제는 나옵니다, 충분히. 근데 여기는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 리미트, 극한을 이제 좀 다루는 거예요, 극한.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그 삼각함수의 극한이랑 미분을 다룰 거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함수들을 일단 극한을 한번 먼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이제 미분까지 할 거거든요, 이제 나중에는. 우리 그 수토에서도 함수의 극한을 먼저 배운 다음에 극한을 먼저 배우고, 리미트의 개념을 배우고, 미분을 해봤잖아, 다항함수를 이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야. 삼각함수를 이제 미분을 할 건데, 그 전에 알아야 되는 게, 삼각함수의 무슨 정리? 이거 하신 분들 두 명, 덧셈 정리. 너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와 미분이야. 3년째 야, 3년은 아니다, 야. 야, 2년도 아니야, 봐봐. 아무튼,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와 미분이야. 자, 그래서, 자, 수원에서 배웠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대단원 1, 여기 미분으로 쓰이고, 수원에서 배웠던 2단원, 대단원 2, 삼각함수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단원 3에서 이제, 그 수열을 배울 때, 수열, 그 등차 수열, 등비 수열하고 수열합 이런 거 배우잖아. 그게 여기에서 쓰인다. 여기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원의 내용을 사실상 다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미적분의 근간은 말 그대로 수투에서 나오는 미분적분이기 때문에 뒤에 포맷이 똑같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함수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극한을 배워서 미분하는 방법도 이제 배우고, 미분하는 방법. 얘는 어떻게 미분하는지, 얘는 어떻게 미분하는지, 좀 더 다양한 형태의 함수들에 대해서 미분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수투 뒷부분, 두함수의 활용처럼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수투에서는 다항함수를 이제 우리가 활용해봤다면은, 여기서는 새롭게 추가된 함수들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도 구해보고, 그 다음에 진각함수 극대구수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변곡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함수의 그 오목볼록성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항함수에서는 그 변곡점을 막 엄청 신경을 막 써서 그리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여기 있는 함수들을 그릴 때에는 특히 삼각함수, 혹은 분수함수도 이제 미분합니다. 로그함수도 이제 미분하고, 그런 거 미분할 때 이 그 굴곡이 중요하거든요. 어디서는 어떻게 볼록하고 어디서는 어떻게 볼록한지가 중요해. 그것들을 이제 또 방부등식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함수들에 대해서 이제 또 그 속도와 속도도 이제 구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함수들 이제 적분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새롭게 또 두 가지가 추가가 되는 적분 방법이 또 있어요. 치한적분법, 부분적분법이라는 게 또 이제 있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나 처음 하면은 아마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다양한 형태의 함수들을 내가 치환도 해보고 부분적으로 적분도 해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많이 이제 유형들을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활용단원에서 막 넓이 구했잖아. 여기서는 부피도 구합니다. 부피. 그리고 맨 마지막 속도와 거리까지 이제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적분이야. 미적분. 미적분이고, 그냥 수원 수투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수원 수투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수투는 우리 지금 했으니까 그나마 기억이 쌩쌩 하시죠? 그죠? 설마 그 잠깐 주말 동안 쉬었다 왔다고 다 까먹은 건 아니겠지? 까먹었니? 잠깐. 이게 사람이 조금만 지나면은 수능 보고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어. 그런 것처럼 사람이 까먹습니다. 근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근데 가장 많이 너네가 기억이 안 날 법한 건 수원이잖아, 이제. 그지? 특히 뭐 등차수열, 등비수열, 합공식이나 이제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공식. 자주 나오는 건 아니라 뜨문뜨문 나오니까 막 기억이 날락말락 하잖아. 기억나니? 그건 기억나는데 삼각함수가 기억이 안 나. 삼각함수 기억이 안 난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내용 이어가지고 이제 크게 막 엄청 막 어려운 것은 이제 없어요. 어려운 것은 이제 없는데요. 여기 앞에 내용이 얘가 지금 하나 뭐 빠진 것 같은데, 그 지수가 실수인 경우가 여기 지금 이제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거 그냥 지수법칙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니까 문제는 엄청 쉬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시 한번 내가 아는 게 맞나 점검, 빈 부분 채우기. 그 다음에 아 이게 아까 내가 이제 썼던 거에 이렇게 연계가 이제 될 것이구나 라는 것에 초점을 둬서 보시는 겁니다. 지수법칙은 이제 우리가 지수끼리 이제 더하는 거는 이제 곱할 때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끼리 이제 이렇게 빼는 경우는 나눌 때였고, 그 다음에 이제 거듭 제곱을 이렇게 해줄 때에는 곱하는 관계였었고, 곱하는 관계.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분수항으로서 표현되는 것도 있었죠. 분수항으로서 이제. 얘를 이제 만약에 내가 m제곱 하고 싶다. 그러면은 am제곱, bm제곱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었고, a, b 전체를 내가 만약에 m제곱 하고 싶다. 그러면은 am, bm으로 이렇게 1, 2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거기 이제 다 지수법칙이 나와 있는 거죠. 이제. 뭐 어려운 거 없고. 자, 그러면은 거기 있는 문제들도 이제 다 이제 푸실 수는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 지수 함수, 로그 함수를 이제 다루다 보니까 지수 로그는 이제 기본적으로 잘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로그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로그. 로그 너네 다 기억나니? 로그 성질이나 이런 거? 이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 있을 거야, 이제. 그래서 로그를 이제 좀 초점을 좀 둬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면은 뭔가 1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죠? 수원 처음 배우는 느낌이죠? 자, 우리가 로그에서는 이제 뭐였었냐면은 a의 x제곱을 하니까 n이 나오도록 하는 그 지수 x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해서 그 지수 x를 이제 우리가 로그 an으로 이제 나타냈었죠. 로그 an으로. 그래서 로그 an으로 나타냈었고, 얘를 이제 로그식을 지수식으로 바꾸려면은 밑은 이제 그대로 쓰는데 그 지수 값 자체를 이제 이렇게 지수에다가 쓰시라라고 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호간에 왔다 갔다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그때 이제 많이 강조해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때 n을 우리는 진수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했었고, 진수. 그래서 a를 이제 및, 그 다음에 n을 이제 진수라고 했습니다. 조건은 뭐였습니까?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조건 세 가지 기억나는 사람? 빛은 네. 네. 빛은 양수이면서 또 밑이 1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진수 조건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세 가지가 있었어. 기본적으로 잘 알아두셔야 되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유는, 요거는 그냥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네. 요게 이제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산하는 거 나오는데, 이제 요거를 잘 우리가 알려면은, 거듭제곱을 좀 잘 알아야 돼, 거듭제곱을. 거듭제곱. 자, 알지? 이게 7제곱이 몇입니까?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 128. 거듭제곱표를 다시 드릴 테니까, 안 해오신 분들은 좀, 해야 돼. 이번에 좀 더 강화해서, 두목님처럼 우리 60의 제곱까지 할까? 자, 여기는 너무 가겠습니다.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계산은 다 하실 수 있겠죠? 계산은 이제.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로그의 성질을 이제 좀 보실 건데, 잠시만, 30초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이고. 네. 죄송한데 이건 춘이에요. 네. 네. 다 확인하셨나? 얼마나 남았니, 원준아? 이 교재는 요거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아, 요거 하나요? 네. 앞에랑 나머지가 붙였고, 네. 여기 지금 오답이 계속 반복돼가지고 아, 여기를 네네. 제대로 못 고치고 있었어요. 아, 네. 할만하니, 여기? 자, 일단, 마무리 하시고, 여기 일단, 좀 들어올 건데, 여기 뒤로 갈수록 어려울 거야, 일단. 어쨌든 집중해서 일단 들어옵시다, 여기까지, 알겠죠? 일단, 우리는 한 번 요거 좀 다 끝내고 들어가자, 알겠지? 네, 여기까지 합시다. 마무리. 아니요, 깜빡해가지고 저도. 네, 감사합니다. 자. 무슨 용도예요?
어? 점팩이. 저거? 모르겠다. 저거에 그렇게 막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일단 로그의 성질 이제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밑이 1이면은 몇이었습니까? 0. 그 다음에 밑이 같으면은 진수가 같으면 1이었었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지수 법칙을 이제 이용해서 얘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 자, 진수가 1이면 0. 밑과 진수가 같으면 1. 그 다음에 진수끼리 곱해져 있을 때는 분해가 가능했었고, 분해가 가능했고. 4번은 이제 저거에 이제 로그 A의 M 마이너스 로그 A의 N. 이렇게 빼기로 볼 수가 있었지, 빼기로 이제. 그리고 이 지수에 이제 진수의 지수에 K가 들어가 있으면은 앞에 개수로 뺄 수가 있었다. 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 난 솔직히 이거 조금 까먹었었다. 하는 사람. 다 기억나니? 이거는? 저 학교에서 친구가 지수 때 녹음수 쓰고 있는데 3번 기억 안 나서 못 부르고 있었어요. 3번이 기억이 안 났다. 3번이. 진수끼리 곱하는 거는 분해하는 거다. 네. 은근히 이게 로그를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 푸는 건데 뭐 어려운 거는 이제 없기는 하겠는데 3번 같은 거 어떻게 될까? 이거 3번 같은 거? 3번 어떻게 해줘야 될까? 3번. 우리가 아까 이 진수의 지수를 앞으로 뺄 수도 있었지만은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돼, 항상 수학은. 이 밖에 나와 있는 개수를 어떻게 할 수도 있어야 돼. 진수에다가 넣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넣어보면 어떻게 돼? 로그 3 해주고. 이 세 제곱근을 세 제곱하면 뭐니? 1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로그 3의 4분의 3이니까 이거는 그냥 진수끼리 곱하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 그지? 이걸 로그 3에다가 9로 나오게 되니까 2로. 여기서 이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이거 왔다 갔다. 저 개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개수 처리가 가능하냐. 그거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변의 공식. 여기 그 중간 다 과정이 지금 나와 있기는 한데, 과정은 생략하고, 근데 밑변의 공식은 이거 기억나니? 밑변의 공식? 밑변의 공식은 진수와 밑을 이제 바꿔주면서 분의 1이었지. 역수, 아니지. 이게 아니지. 밑변의 공식은 일단 위치를 내 맘대로 바꿔가지고 C로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위치를 내 맘대로 분수식으로 바꿀 수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만약에 내가 로그 3의 6을 밑을 상용로그로 바꾸고 싶다. 상용로그가 뭐야? 밑이 10이지. 그러니까 밑이 10인 것으로 바꾸고 싶으면 생략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잖아. 이렇게. 요게 돼야 된다. 요게. 알겠지? 요게 돼야 된다. 이거 지수 함수, 삼각 함수 아까 미적분 단어 보여드렸잖아. 이게 로그 함수뿐만 아니라 다른 단원에서도 로그는 나옵니다. 수열의 극한에서도 로그는 나와요. 그러니까 필수 예제로서 로그를 활용한 문제가 나와. 기본 계산에 해당하는 거니까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역수로 표현하고 싶다.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꿔줘 가지고 이제 분의 1 이렇게 하는 게 있었지. 분의 1 해주는 게. 이런 게 또 이제 있었고 분의 1. 자, 또 다음에 성립한다 라고 해가지고 밑과 진수에 둘 다 지수가 들어있으면은 이제 앞에 분수식으로 n분의 n 로그 a의 b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너네 4, 5번 기억나니? 저거 4, 5번? 이거 뭐 자리만 바꾸는 게 있었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a 로그 a b죠. 얘가 뭡니까? 이거 두 밑이 같으면은 진수로 나왔었고 5번은 밑과 이제 원래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꿔가지고 b 로그 이거 c의 a 이렇게 바꿀 수 있니?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했었다. 바꾸는 게 가능했다. 왔다 갔다. 실제 그 미적분에서는 4, 5번은 그렇게 자주 쓰이지는 않는데 4, 5번은 나머지는 기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주 나옵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거는 자주 나온다. 좀 자주 나오는 거는 역수가 좀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역수가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뭐 단순 계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여기는, 미적분에서는 막 엄청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제 요거는 좀 돼야 될 것 같아. 뭐냐면은, 이제, 로그끼리 이제 곱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니, 저거? 이거 위치 바꿀 수 있는 거 기억나니? 위치 바꿀 수 있는 거?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이거? 네. 사실 쟤를 밑변환으로 이제 풀어 헤쳐 보게 되면은 로그 2에 로그 9, 그 다음에 로그 3에 로그 8로 우리가 분해가 됐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그 비슷한 그 거듭제곱끼리 이렇게 쫙 지어줘 가지고 저 분홍색 부분을 로그 2의 8로, 그 다음에 이제 저 초록색 부분을 이제 로그 3의 9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었지. 저렇게 저게 돼야죠. 예,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3 곱하기 2로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왔다 갔다가 이제 되는 것이었고, 그러면 이걸 응용하면은 2번도 그렇지 않을까? 2번도 이제 밑을 좀 잘 왔다 갔다 해보다 보면은 거듭제곱이 비슷한 것끼리 묶을 수 있지 않을까? 걔도? 그렇기 때문에 5를 이제 가운데로 보내고, 가운데에 곱하는 것부터 쓸게. 그 다음에 가운데 있던 진수 7은 오른쪽으로 보내고, 오른쪽. 로그 7에 8로 보내고, 그 맨 뒤에 있던 8을 맨 앞으로 이제 보내줘가지고, 로그 2에 8. 이렇게도 만들어 볼 수가 있죠, 바로 만들어 볼 수도 있었어.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역수 표현들에 대해서도 좀 확인이 돼야 되겠다. 지금 진수가 같을 때는 그 역수로 바꿔보게 되니까, 로그 3의 2분의 9가 나오고, 쟤도 이제 역수로 바꿔주시면은 로그 3의 2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니, 이렇게? 네. 저 역수 표현도 진수가 같으면 역수로 바꿔볼 생각을 해야 된다. 진수가 같으면 바꿔볼 생각을 해야 되고, 진수가 같으면 저걸 바꿔볼 생각 해야 됩니다. 계산하면은 로그 3의 9니까 2가 나와야 될 것이다. 2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계산인데, 뭐 2번 하나만은 좀 해볼게요. 2번 하나만. 자, 2번 하나만 좀 보시면, 자, 지금 3에, 자, 2 로그 3의 2지, 이제. 2 로그 3의 2. 조금 작으니까 좀 크게 쓸게요. 플러스 로그 3의 5가 되어 있고, 마이너스 로그 3의 6이네.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지수끼리 좀 이제 좀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냥. 뭐 푸는 건 다양한데, 지수끼리 먼저 정리하면은, 자, 우리 로그 이거 연산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했니? 로그 연산할 때. 개수가 지금 다르네? 어떻게 해줘야 돼, 개수를? 다 통일되게, 부호는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통일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그럼 얘는 이제 지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진수의 지수로. 그 로그 3이 되면서 이제 진수끼리 다 곱해주는 것이었잖아요, 이제. 근데 빼기는 그 나누기로 생각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었죠. 기억이 납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은 밑이 같을 때에는 진수로서 그게 답이 나오는 것이었으니까 얘는 그러면은 계산하시면 3분의 10이 나올 것이다. 3분의 10. 3분의 10으로 나와줘야 돼. 3분의 10. 이제 개수를 일치시켜주는 게 우리 로그 할 때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로그 할 때. 근데 너네 이제 우리가 수원, 수투를 한번 싹 배웠잖아, 이제. 근데 너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수원 내가 맨 처음 할 때, 작년 영업 때, 맨 처음 지수로그가 가장 쉽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니? 근데 막상 다 배워보니까 거기가 가장 쉬운 거 같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 아, 세대는 뒤에가 더 쉬웠다. 그래? 앞에가 쉽니? 아니면은, 그렇지, 뒤에가 쉽니? 그냥 다 합쳐서. 지수로그가 사실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배웠을 때는 어렵게 느껴졌는데 다 배우고 나니까 아, 이게 가장 쉽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쉬운 편이었다. 쉬운 편이었다. 미적분이 나오면 그게 편하다. 아무래도 미적분이 뭔가 좀 깔끔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를 이제 우리가 배웠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잡다한 거 다 그냥 생략하고, 그냥 특징 정도만 그냥 빨리 언급하고 넘어갈게. 지수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자, 일단은 이 특징 여기다가 좀 이제 적어 주겠습니다, 이제. 일단 지수함수의 그 개형부터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y는 이제 a의 x승 이어가지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되려면,
밑이 1보다 클 때 가능했었어요. 반대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싶다 그러면은 밑이 0과 1 사이의 범위에 나왔었다. 0과 1 사이의 범위에. 그래서 밑의 모양에 따른 그래프의 진행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기본적인 정의역은 이제 모든 실수. 별다른 대학 조건이 없었죠. 자, 치역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기 전에 점근선부터 확인을 할 건데,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점근선 뭐였습니까? 뭐였습니까? y는 0 맞니? y는 0? x축이죠, 그게. y는 0. 기본적으로 x축이 점근선 이어가지고, 치역. y가 0보다 크다. 등호는 빼줘야 되는 것이지. 이게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그 특징들이고, 그리고 밑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좀 이렇게 되니까, 흰색은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증가함수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감소하는 감소함수 형태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밑의 범위에 따라서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 결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나는 점. 이제 특징점인데, 지수가 0이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x에 0 넣으면 몇이니 이게? 1. 이것도 0이라고 얘기해서 많이 실수한다. 0 넣으면 1이지? 예. 이거 은근히 계산 실수 많이 해요, 이거. 0제곱은 0. 많이 합니다. 그래서 0,1을 항상 지납니다. 0,1입니다. 당연하지. 왜냐면은, 지수법칙에서, 봐봐. 이게 0제곱은 무엇을 의미하니, 0제곱은? 똑같은 두 수를 나눌 때잖아, 이게. 그러니까 1이죠. 이렇게 정의를 했다, 지수법칙에서. 지수법칙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자연수 범위까지 다뤘다가 확장을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정수 범위로 확장을 할 때 0제곱을 1로 설정해 주려면 요거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확인은 그래도 할게요. 왜냐면 이게 부호 때문에 확인을 좀 해볼게요. 부호 때문에. 자, 그냥 간단히 그리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오른쪽 위로 향하는 모양인데 점근선이 이제 무엇을 보면 점근선이었어, 저게? 저거 상수항의 점근선 기억나니? 상수항의 점근선? 그래서 y는 -2가 점근선이어가지고 오른쪽 위로 향할 건데, 근데 함수 그릴 때 중요한 거는 y절편을 좀 신경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거야, y절편을 이제.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이제. y절편 따지는 거는 이제. 다항수에서도 따지죠? 그럼 y절편은 x에 0이 들어갔을 때니까, 0 들어가면 0 나오니?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거죠, 원점을.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을. 그 다음에, 뭐 정역, 치역, 점근선은 그냥 생략할게요. 정역, 모두 실수. 점근선, y는 -2. 치역만 쓸게. 치역은 y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거 지수에 부호 뒤집혀 있으면 어떻게 내, 저거? 이게 Y축 대칭. Y축 대칭. 그지? X의 부호가 바뀌었으면은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그래서 얘가 이제, 근데 기본적인 모양은 이건데, Y축 대칭해서 이 모양으로 좀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지. 근데, 점근선이 지금 이제 Y는 -1이죠? 점근선이 이제. 그러면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 내려갈 때, 이게 그 원점을 지나냐, 안 지나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 0 넣어주면 되겠죠? 0 넣어주면. 그럼 지나, 안 지나? 지나. 그러니까, 0,0을 지나는구나. 라고 생각합시다. y가 -1보다 크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저 3번 같은 경우에도, 자, 이번에는 여기 지수항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이거는 어떻게 대칭된 거? x축 대칭돼서 y의 부호가 뒤집힌 결과 아니야, 저게? y의 부호가 뒤집힌 결과. 자, 원래 오른쪽 위지만 걔가 위아래 뒤집히면은 오른쪽 아래 내려가는 거 맞니? 그래서 점근선이 y는 3이니까 기본적으로 오른쪽 아래 내려갈 때 이게 어떻게 내려가야 될까? 원점 어떻게 지나야 되니? 원점. 자, 0 넣어주시면은 얘가 몇입니까, 이거? 2,0,0.
이게 마이너스지. 아, 그럼. 그러면은 3분의 8이니? 3 빼기 3분의 1이지? 하여튼, 양수니까, 예, 위를 지나야 되겠지, 위를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나야죠. 그래서 y가 기본적으로 3보다는 작아야 된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3보다 작다. 근데 마지막 4번은 이제, 마이너스가 둘 다 붙었네? 이거 원점 대칭 느낌 나는 거죠? 원점 대칭.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네, 이런 식으로? 이거 맞네? 그러면은 얘도 이제, 마도 이제 여기다 해보시게 되면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구나. 이제 얘도 이제 y에 대한 점근선 이제 1로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 확인해 줘야 되네? 원점. x 0 들어가면은 얘가 몇이니? 마이너스 3. 음수니까,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구나. 내려가야 되는구나. y가 그냥 1보다 작구나.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 마이너스의 위치를 이제 가지고 이게 무슨 쪽 대칭된 모양인지를 생각해 주시면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또 마이너스의 개수를 보면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도 볼 수가 있죠. 마이너스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2개 있다. 그러면은 어떤 모양? 근데 잠깐만, 얘 지금 모양을 내가 반대로 그렸구나. 오른쪽 위로 이제 향해야 하니까 이게 다시 그렇게 이제 얘가 이제 음수가 나왔으니까 이런 모양 나와야 되는 거 맞네.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네요. 자, 다시 얘기하면은 마이너스가 그 이제 x의 부호 쪽이나 아니면은 이 지수항 앞에 마이너스의 유무를 보고, 자, 밑은 1보다 클 때로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아예 없거나 2개 있으면은 증가하는 모양 맞네. 증가하는 모양. 그 모양 자체가 증가하죠. 마이너스가 이제 하나 붙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소하는 형태로 볼 수가 있어. 자, 마이너스가 이제 홀수가 있느냐, 짝수가 있느냐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자, 이제 지수함수는 이렇게 그래프 확인해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점선 따라가는 건데, 점선 따라가는 거. 참고로 지금 이거 하는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리보다 이제 1년 밑에 있는 이제 예비고 2학년 우리 아가들 있잖아. 아가들이 할 이제 우리 개념서야. 우리가 했던 개념서랑은 좀 다릅니다. 리뉴얼이 돼서 리뉴얼. 리뉴얼 좀 더 너네 기억이 나니 혹시? 저거 우리 개념서 저거 할 때 문제가 어려웠니 혹시? 필수예제 유제. 기억이 안 나지? 저게 조금 뭐 어려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우리 아가들은 좀 더 쉬운 걸로 할 겁니다. 우리 아가들은 쉬운 걸로. 미적분은 개빡센 걸로 할 겁니다. 농담이고 미적분도 쉽게 할 겁니다. 개념서는 쉽게 할 거예요. 자, 자 보시면은 자 이제 요거 이제 은근히 어렵거든 이거 보시면 점선을 좀 잘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점선을. 자, 점선 이거 따라가 보면은 A가 몇이니 얘들아? A가 1 점선 따라가면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B 점선 따라가 B. 자, B 따라가기 전에 A가 1이면은 여기 이제 2니까 이게 2가 돼서 B도 2죠. 그럼 이제 2를 또 대입해가지고 나오는 그 값이 이제 또 이제 4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추적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저렇게 추적만 좀 잘 하세요. 추적만. 따라가는 것만. y는 x로 이제 해서 이제 해주면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도 있다. 로그 함수 얘들아. 로그 함수. 로그 함수도 있습니다. 자,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로 이제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성질들이 뭐 거의 유사하다. 뭐 좀 반대로 이제 되는 느낌인데, 그것도 한번 정리합시다. 자, 일단 로그 함수의 그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른쪽 위를 향하는 함수다. y는 로그 ax. a가 1보다 클 때. 기본적인 개형입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x축 대칭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제 위치 0과 1 사이로 이제 나오거든요. 위치 0과 1 사이로 이제.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양이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정의역을 확인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x는 y축 오른쪽에만 지금 함수가 정의가 돼서 정의역은 이제 자, x바라고 하는데 점근선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 y축을 이제 점근선 삼아서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근선은 x는 0, 예, y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의역은 이제 y축 오른쪽만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래서 x가 0보다 큰 부분만 우리가 볼 것입니다. x가 0보다 큰 부분만 볼 것이고. 자, 치역은 이제 우리가 이게 위아래가 이제 뒤집힌 거잖아. 아까랑 지수함수 비교해서. y가 모든 실수로 나와줘야 할 겁니다. y가 모든 실수이구나. 그렇구나. 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클 때에는 제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자, 이제 a가 1보다 클 때에는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모양이죠.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것이고, 증가. 밑이 0과 1 사이면은 지금 감소하는 모양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감소하는 모양. 그래서 밑이 0과 1 사이일 때에는 감소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항상 지나는 점을 좀 찾아볼게.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자, 항상 지나는 점은 어디를 항상 지날까 이게? 예, 진수가 1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진수가 1이 되는 거. 진수가 1이면은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1,0을 항상 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을 지나는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1대1하면 되는 것이고 y는 a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확인했고 이제 로그함수 그래프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얘도 지수함수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몇 개 붙었는지로 이제 생각해서 어느 축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점근선부터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1번. 자, 일단 이거 점근선은 아까 지수함수는 상수항이 점근선이었는데 로그함수에서는 어떤 게 점근선이니? 네. 정확히는 그 진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찾는 게 중요했죠. 진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 여기서는 y이 될 것인데 오른쪽 위로 향하는 모양이니까 얘가 이제 그 원점보다 어떻게 지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x에 0 대입해보면 되는데 0 대입하면 몇이니? 0 대입해주면 로그 2의 1 몇이야? 0이죠. 그래서 0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 음수구나 라고 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음수구나. 자, 그래서 점근선 정의역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2번도 마찬가지인데 밑이 2분의 1이잖아. 자, 밑이 2분의 1인 거는 우리 어떤 축으로 이제 봐야 되냐면은 사실 얘 밑이 0과 1 사이인 것도 아까 이런 모양으로 나왔다는 걸 기억해놔야 돼. 이제 x축 대칭이 됐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데 x에 대한 점근선이 2예요. 그럼 오른쪽 아래니까 이렇게 점근선을 뚫고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저렇게 점근선 오른쪽을 지나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x가 2보다 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2보다 크구나. 3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자, 얘는 x에 대한 점근선이 몇입니까? 2죠. 근데 여기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네. 저건 뭐가 된 거지? 저거는 y축 대칭돼 가지고 이제 왼쪽 위로 향하는 모양 맞니? 이제 얘가 y축 대칭되면은 왼쪽 위니까 여기서 이제 원점을 어떻게 지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원점을 그러려면 x에 몇을 넣어? 0 대입하면 몇이니 이거? 0 대입하면은 얘가 밑이 몇으로 돼 있나요? 4죠? 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로그 4의 2니까 0이 되겠죠? 얘가 이제 몇이야? 2분의 1로 2죠? 네, 그러니까 이제 2분의 1로 나오기 때문에 0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왼쪽 위로 향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4번도
자, 이제 x에다가 이제 얘도 이제 그 0 대입하기 전에 점근선부터 확인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고, 마이너스 1. 근데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어느 방향이냐, 얘는 이제? 자, 밑이 0과 1 사이인 이 그래프랑 비교해서 x의 부호가 뒤집혀져 있으니까 y축 대칭에서 이렇게 왼쪽 아래로 향하는 거 맞니? 왼쪽 아래로?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점근선을 뚫을 수는 없으니까 저렇게 그려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저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수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잘 기억을 해둡시다.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그래프의 개혁은 잘 기억을 합시다. 기본적인 그래프 개혁.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최소가. 일단 요거까지 좀 봅시다. 일단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최소가. 이건 이제 보시면은 이거 은근히 좀 잘 못 푸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거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래.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그러면은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2면은 어느 점의 좌표를 좀 보면 되니 여기서? A점의 좌표를 봐주시면은 얘가 Y좌표가 2가 되기 위해서 X가 이제 뭐여야 되는지를 찾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 안 되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2의 제곱이 이제 X니까 X가 4죠,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A가 이제 4가 되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얘가 이제 D가 4,0이면 이제 한 변의 길이가 2다. C는 2,0. 그럼 점 2는 X좌표가 동일하게 2로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2 넣어주면 몇이냐, Y값이 이거? 1 나오니까, 2의 Y좌표가 1이니까, 선분 C는 1이구나 라고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네, 해주시면 되고 호도법을 봅시다. 호도법. 자, 호도법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60분법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던 방법에서 좀 벗어나서 자, 호도법. 호의 길이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파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였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게 반지름과 이제 중심각을 가지고 이제 그 비례식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푸는 게 있었는데, 일단 여기는 일단 짜질구레 한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일단은 다 그냥 좀 생략을 좀 이제 할게요, 이제. 결과만 좀 쓸게.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도록 하는 중심각을 이제 찾아보는 거야.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도록 하는. 그때 각도가 이제 대략 한 57점 몇 도가 나온대요, 해보면. 57점 몇 도. 그러면은 그 각도를 이제 우리가 이제 1라디안이라고 이제 그 정해 가지고 이제 그 각도를 이제 그 일정한 가계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이제 우리가 한다. 1라디안이다. 그 방법을 이제 우리는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호도법. 자, 그래서 1라디안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얘를 이제 알파는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식을 이제 알파는. 그럼 여기 보시면 약분되는 게 있어요. 약분되고, 그 다음에 2도 여기서 이제 180으로 약분돼가지고, 알파는 파이분의 180이야. 이거를 이제 우리가 1라디안으로 정했다라는 겁니다. 파이분의 180입니다. 그리고 저거를 이제 양변을 파이를 곱해준 다음에 180으로 나눠. 그럼 1도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뭐가 되냐? 180분의 파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이들 기억하고 계신 게 파이는 180도라고 이제 기억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잖아. 파이는 180도. 그렇게 기억해주면 되고, 도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60분법이라고 했습니다. 60분법. 그 미적분에서는 삼각함수의 그 극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끔 이런 각도를 활용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자주 나오지는 않거든? 1도가 180분의 파이다라는 걸 이용하는 문제가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약간 가끔 가다가 저게 나오거든? 그럼 그때쯤 가면 까먹어. 자주 안 나오니까. 기억을 잘 합시다. 파이는 몇 도? 180도. 우리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각도 변환할 때 뒤에 나오겠지만은, 각도 변환할 때 우리가 파이는 180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풀었던 기억들이 있으시죠? 이제 그것만 좀 기억해놓고 있으면은, 다시. 파이는 180도. 요것만 기억해놓고 있으면은, 그냥 단위 환산을 그냥 막 해도
적었다. 180으로 나누면은 아까 이제 확인했듯이 1도가 이제 나오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관한 것도 이제 있었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자, 우리가 이제 호의 길이의 L은 이제 우리가 R세타로 이제 표현이 됐던 거. R세타 기억하고 있었니, 너네? R세타? 호의 길이 R세타. 자, 부채꼴의 이제 그 중심각과 호의 길이 등등을 이용해서 넓이도 표현할 수가 있었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여기 맞고요. 요거는. 밑에 R이 R 세타 아니야? 네, 여기는 이제 L이 R 세타이니까 호의 길이를, 넓이를 2분의 R 내로 쓸 수 있다. 이게 맞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의 길이 뭐다? R 세타. 중심각은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도 변환하는 거 이제 할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파이는 몇 도다? 180도다라는 걸 이용하면은, 밑에 것들은 그냥 파이에 180도 대입해주면 되고, 얘는 문제 없고. 그 다음에 1, 2, 3번. 이것들은, 이제 1도가 180분의 파이라는 거를 좀 이제 이용해서 풀어 헤쳐 보셔야 되는데, 근데 좀, 우리 삼각함수 할 때 좀 많이 하다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얘가 몇 파이인지 좀 외워지지 않니? 좀 외워집니까? 안 외워지니? 예. 이거 뭐야, 30도? 이거 해보면은, 이거 곱하기 30 해주면 6분의 파이. 12분의 11파이. 오케이. 12분의 11파이. 자, 3번. 몇입니까?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죠? 예. 좀 자주 하다 보면은 이제 외워진다. 그런 것들 있잖아. 우리도 이제, 뭐, 여기서 내년에 이제 확통까지 하실 분들이 뭐 있으실 수도 있는데, 몇 시, 몇, 이런 것도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외워지는 게 있었죠. C 기억나니, 너네? 일단 10분 외워주셨는데 네. C. 그런 게 있었다. 자, 얘는 이제 180도 이제 그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해주시면 135도, 마이너스 120도. 그 다음에 얘는 숫자가 3이네. 이거 뭐야, 저게? 숫자가 3이? 네. 숫자가 3이네. 3라디안을 그럼 구하라는 거가 이제 같나? 3라디안? 자, 그러면 일단은 봐봐. 그냥 요거 하나만 기억해 놓고 계시면 다 해결된다. 파이는 180도. 그러면은 우리가 3을 구하고 싶으면은 그냥 천천히 해봅시다. 양변을 파이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을 곱해주시게 되면은 파이분의 540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래서 쟤를 이제 파이분의 540으로 기억을 해놓고 있죠. 파이분의 540도. 로 기억을 합시다. 파이분의 540도로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이렇게. 그리고, 자, 이제 호의 길이랑 그 부채꼴의 넓이 공식을 이제 활용하는 문제인데, 반지름이 주어지고 넓이가 3분의 2파인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야. 자, 일단은 넓이가 주어졌으니까 넓이식 한번 써보시면은, 자, 3분의 2파이는, 자,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R제곱 세타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세타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세타 구해주시면 몇이니, 이거? 2 곱해주니까, 3분의 4파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3분의 4파이. 호의 길이는 이제 R세타니까, R, 그 다음에 세타 해서, 그대로 3분의 4파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해주시면 됩니다. 공식 알고 있어야지, 이제.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미리 얘기하지만, 미적분해서 이런 거 얘기 안 할 거야. 바로 그냥 너네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할 거야, 이제. 네, 할 겁니다, 이제. 그때 가서 이거 안 했는데요? 막 이러지 말고, 이제. 정신 차리고.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그녀가? 뭐라고 할게? 지금 확실히 좀 다 기억을 해놓고 있읍시다. 자, 그리고 삼각비, 이거는 뭐,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크게 뭐, 안 해도 되겠지? 자, 근데, 일단 요거 빈편부터 채워볼게요, 일단. 바로 씁시다.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1.
코사인은 이제 순서를 우리가 반대로 적는 거였으니까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탄젠트는 0, 3분의 루트 3, 1, 루트 3, 그 다음에 없다. 이렇게 나왔었어. 다 알고 있지, 저거는? 뭐, 사인 30이 몇이다, 코사인 60이 몇이다. 그 삼각함수의 그 덧셈 정리라는 걸 할 때는 저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이제 저게 이제 풀리는 거고요. 덧셈 정리를 이제 공부를 하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 내가 75도랑 15도를 외우라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그 75도, 15도 기억나니 너네? 75도, 15도? 기억납니까? 기억납니까? 75도, 15도? 진짜? 아마 기억나니? 기억나니 진짜? 오, 역시. 근데 왜 이제 75도, 15도가 그렇게 그 값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덧셈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75도 그것도 써봅시다, 일단. 15도, 75도도 써보시면, 일단, 사인은, 이렇게 좀 좁아서, 좀 널찍한 데다 쓸게요,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위적분할 때 요거 알아두면은, 수원에서만큼 막 엄청 막 쓰이지는 않은데, 몰라서 나쁠 건 없습니다. 몰라서. 쓰이는 게 간간히 있긴 있어요. 근데 막 엄청 막 대세에 영향을 줄 만큼 막 유리하진 않은데 엄청. 근데 알아두면 좋습니다. 사인은 뭐였습니까? 사인. 4분의 6 알고 있었지? 4분의 루트 0 마이너스 루트 1. 그럼 이제 이게 엇갈려가지고 얘가 이제 똑같은 값이었고 75도는 무슨 차이가 있었지? 75도는? 오케이, 플러스입니다. 4분의 루트 1 플러스 루트 1. 반대로 알고 있어. 반대로 알고 있었다고? 아니 6분의 루트 4 빼기 루트 6분의. 야, 루트 3은 그냥 200루트이라고 하지. 자, 탄젠트 15도 몇이었어? 2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75도 2 플러스 루트 3. 오케이. 그 다음에 사실 특수각은 아니지만 그 22.5도. 그 다음에 67.5도. 표정이 일그러지지 이제? 이런 것들도 알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왜냐면은 그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배우면은 거기서 이제 이런 거야. 뭐냐면은 이제 사인 75도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사인 45 플러스 30으로 분해해가지고 특수각들로 분해해가지고 얘가 공식이 있어. 얘가 공식이 이제 혹시 이거 아는 사람 뭐라고? 사코프스라고 해드리면 사코플 코사 막 그런 공식이 있어. 그래서 막 사인 45 곱하기 뭐 코사인 30 막 이런 게 있거든? 플러스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 사인 30도. 실제로 이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게 나옵니다. 그 사인 75도 이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 해보면은 나와요 이게. 뭐 해보면 근데 왜 15분은 말했어? 여기 마이너스면은 여기 마이너스 바꿔주면 나와요. 30일 테니까. 그러면은 사인 45도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 플러스 코사인 45도 사인 30도 해주면은 이게 4분의 루트 6 4분의 루트 2가 나와. 그래서 이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만들어진다. 이게 해보면 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그 내신에서만 나오고 수능에서는 안 나오는 내용이 있어. 대각공식 반각공식이라고 있어. 주어진 각도의 2배 되는 삼각함수 값 혹은 절반에 해당하는 삼각함수 값을 막 다루는 그게 이제 있거든요. 나중에.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 우리가 이제 그 30도의 그 절반에 해당하는 사인 15도의 값을 구하는 공식들도 나중에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삼각함수 저쪽 단어는 덧셈 정리 공식을 외우는 게 핵심이야. 덧셈 정리 공식을 외우는 게.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할 것이고. 일단은 이것들은 까먹지 맙시다. 이것들은 이제 까먹지 말고. 자, 이제 여기 삼각함수를 이제 좀 볼 건데. 자, 우리가 삼각함수,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를 이제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자, 우리가, 반지름이 R인 원을 이제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원을 잡아가지고, 자, 빗변을 이제 R이라고 하고, 그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둡니다. 그랬을 때 빗변을 R, 그 다음에 이 점 P의 X좌표, Y좌표를 일단 이렇게 잡고, 여기에서 이 R분의 Y,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얘를 이제 사인 함수라 불렀다. 사인 함수.
자, r분의 x는 뭐였습니까? r분의 x는 빗변분의 밑변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는 이제 코사인 함수고, 자, x분의 y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얘는 이제 탄젠트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탄젠트 함수. 자, 그래서 각각 기호로 우리가 이제 그 영어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자, 이와 같은 함수들을 우리는 삼각함수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삼각함수라고 이제 불렀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라고 부르고, 탄젠트는 x분의 y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값을 계산할 때에는 반지름 아래값에 관계없이 우리는 보통 반지름을 1로 한다라는 것이고,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원을 우리는 단위원이라고 불렀었죠. 단위원이라고 해주시고요. 단위원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값의 부호를 이제 볼 거야. 값의 부호. 자, 이 부호를 이제 보시면은, 자, 우리는 앞에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삼각함수 사인 세타가 이제 r분의 y, 얘가 이제 r분의 x, 얘가 이제 x분의 y 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우리는 전피의 좌표가 결정돼서 몇 사분면에서 어떤 삼각함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었죠. 얼싸 안코 혹은 얼싸 탄코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죠? 자, 1사분면에서는 모두가 플러스, 2사분면은 사인이 플러스, 3사분면은 탄젠트가 플러스, 4사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 자,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삼각함수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잡았을 때,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이 x좌표가 이제 반지름의 코사인 세타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r 코사인 세타라고 봐주고, 자, y좌표 또한 우리가 이제 y는 사인 세타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사인 세타. 자,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였습니까? 얘가 이제 x분의 y로 표현이 되는 게, 자, 얘가 이제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우리가 보실 수가 있었죠.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자, 저 xy는 이제 요 피타고라스 식을 만족을 하니까 이 피타고라스 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거기다가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몇이다? 얘가 이제 1이다 라는 식으로부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상을 이제 정리해주면, 자, 탄젠트가 이제 뭐분의 뭐야? 얘가 이제, 탄젠트가 이제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볼 수가 있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자고요, 이제. 자, 이제 여기서 확인해 봅시다. 자, 옳은 것을 한번 모두 골라봐라 라는 것인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분수가 나오면은 뭘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느냐? 이런 분수는 이제 보통 통분을 이제 주로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1 플러스 사인, 만약에 이런 꼴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합차공식의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보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분이고요. 자, 기억부터 그럼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거 그냥 통분을 해주시면 돼. 자, 그냥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제. 자, 1 플러스 사인 나누기 코사인, 네, 플러스 코사인 나누기 1 플러스 사인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인데, 통분을 들어간다. 자, 코사인의 1 플러스 사인이고, 자, 분자 1 플러스 사인을 제곱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분자를 전개해 줄 때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2 사인 플러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자, 그 다음에 분모가 이제 1 플러스 사인.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자, 그러면 분자 잘 보시면은 요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니까 얘랑 더해서 2가 되는 것인데, 자, 여기서도 이제 잘 보시게 되면은 요거 약분되는 거 보이니? 2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1 플러스 사인으로 묶어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사인분의 2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은 코사인분의 2고, 틀렸죠? 자, 니은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니은을 봅시다. 자, 니은은, 자, 탄젠트는 기본적으로 뭐로 바꾸자?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자. 라는 거, 요거를 좀 잘 기억해 놓고 있자고요. 자, 지금 간단하게. 자, t 나누기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에다가 이제 사인 코사인을 곱한 게 무엇이냐라는 건데, 자, 탄젠트는 뭐로 바꿔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라. 자, 그럼 분자 사인 나누기 코사인. 자, 분모
1 플러스 자,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에다가 사인 코사인을 곱하는 형태죠. 자, 이 형태를 잘 보시게 되면은 이 코사인은 분모에 곱해지는 거니까 분모에 두 개가 곱해지게 되겠는데 사인은 요거 약분되는 거 아시겠지? 약분되는 거 약분해 주시면은 1 플러스 사인 제곱 나누기 코사인 제곱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실 거고 자, 형태를 보니까 이건 분배가 좀 될 것 같은데 코사인 제곱 해주시면은 자 이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1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니은은 맞는 설명이구나.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게 되면은 자,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자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분모 1 플러스 사인이죠. 1 플러스 사인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에다가 플러스 자 사인 뭡니까 그 다음에 사인 빼기 코사인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죠. 자 얘는 이게 좀 보여야 된다. 이거를 통분해서 푸는 건 아니고 이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이 저게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게 뭡니까? 1을 이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저렇게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해야 돼. 자, 그러면은 얘를 저렇게 처리할 수가 있다. 완전 제곱식이다. 라는 것이죠.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이제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저 분자, 합체 공식을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더하기 사인, 코사인 빼기 사인.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자, 하나 약분시킬 수 있는 게 지금 등장하는 것이지. 하나 약분할 수 있는 게. 자, 이렇게 약분이 되겠습니다. 사인 하나, 코사인, 이거 하나 약분시켜 주시게 되면은 남는 게 뭡니까? 자, 사인 플러스 코사인 분의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플러스 코사인 분의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얘는 소거가 돼서 몇이다? 0이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디귿은 틀린 놈이다. 니은만 정답. 자, 그 다음 필수예제 13번.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고 사인 세타가 5분의 3일 때 저 두 개의 값을 한번 차례로 나열을 해봐라 라는 문제죠. 자, 자 이제 우리 세타가 2, 4분면이니까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 두 각은 마이너스. 요거 일단 하나 깔고 돌아갈 것이고 이제 원래 정석으로 푸는 방법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혹은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 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머지 것들을 구할 수가 있었죠. 자,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정석이고, 뭐 다르게 해보면은, 자, 그냥 우리가 이 사인이 빗변분의 높이니까, 이렇게 이제 변의 길이를 잡아주고, 여기 자동적으로 4가 되겠지? 여기에서 이제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도 되겠습니다.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5분의 4인데, 마이너스 부호가 붙여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분의 높이,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확인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수예제 14번. 자, 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주어졌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줘라 라는 문제인데, 자, 우리는 사실 이거를 알고 있는 거. 뭐냐면은, 자, 우리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결국에 몇입니까? 제가 이제 몇이야? 얘가 이제 1인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 이제 미지수가 이제 사인, 코사인으로 미지수를 두면은 이제 그 두 미지수가 있고 식이 두 개 있으니까 어떻게든 쟤네들 연립하면은 사인, 코사인에 관련된 거는 다 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실 거냐면은 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한번 제곱을 해볼 겁니다. 그럼 4분의 1인데 자, 이거 전개해줍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되면서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이 될 거야. 자, 얘네들이 같은 거니까 여기서 이제 사인 코사인을 구해 보시게 되면은 아마 마이너스 몇이야? 8분의 3이 등장할 것이고요.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확인해 보시면 자, 사인 빼기 코사인이거든. 사인 빼기 코사인. 자, 사인 빼기 코사인은 이제 어떻게 구해 줄까 좀 고민을 해 보니까 얘는 자, 사인 빼기 코사인이 이제 얘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해 주면은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서 우리가 이제 뭐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4 사인 코사인을 빼주셔도 되는 것이고요.
자,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지. 자,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에서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빼주시는데, 여기가 이제 1이 되는 부분이니까 1-2 사인 코사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주의하실 점은 얘가 이게 제곱이 된 형태다 보니까 이게 제곱이니까 루트를 우리는 원래 씌워 주셔야지만이 맞는 거, 루트를.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은 이게 그냥 루트가 아니라 부호도 잘 판단을 해주셔야 돼.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판단해 주셔야 되거든요, 얘가 이제. 자, 부호 판단 어떻게 해주느냐? 요 각을 봅니다. 세타가 4사분면 각이야. 4사분면에서는 사인이 이제 마이너스고 코사인이 플러스였다 보니까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음수가 나와줘야 되겠지? 최종 결과 마이너스를 달고 푸는 겁니다. 마이너스 달고. 자, 해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1 마이너스 2배. 자,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 자, 마이너스 8분의 3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얘가 이제. 자, 그럼 얘 해주시게 되면은, 자, 1 플러스 4분의 3이 돼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내가 이제, 루트 4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 여기까지 써주시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3번, 사인 세제곱 또는 코사인 세제곱. 자, 쟤도 이제, 어떻게 처리해볼까?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자, 얘는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자,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사인 코사인. 사인 더하기 코사인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도 되겠고, 자, 아니면 요 공식도 되겠지. 사인 플러스 코사인에다가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 뭐 요걸로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걸로 한번 좀 해보시게 되면은, 자, 사인 플러스 코사인은 아까 2분의 1이고, 자, 얘네들이 이제 1이고 마이너스 SC다 요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에 이제 2분의 1에다가 8분의 11이니까 16분의 11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요거는 그냥 통분만 해주면 되거든. 자, 분모 이제 그 사인 코사인으로 통분해 주시면은 여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인데 분자가 1이고 사인 코사인이 아까 몇이었습니까? 마이너스 8분의 3이니까 역수로 거슬러 올라가서 마이너스 3분의 8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등차 수열을 이제 볼 건데, 우리 등차 수열은 우리 이제 공차라는 게 있었죠, 공차.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었습니다. 그 일정한 수를 우리가 공차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런 수열은 첫째 항이 2이고, 첫째 항부터 차례로 2를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이다. 그래서 이러한 수열을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이라고 이제 우리는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일정하게 더하는 그 수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이제 불렀습니까? 뭐라고 이제? 공차라고 불렀습니다. 공차. 자, 그래서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있을 때 공차 D를 더하면 다음 항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다음 항은 현재 항에다가 공차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 보니까 1번 항을 유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1번 항. 자, 첫째 항은 그냥 그대로 A이고, 두 번째 항은 공차 하나 더해. 셋째 항은 2개 더해. 넷째 항은 3개를 더해. 이런 식으로 해주다 보면은, 첫째 항 더하기 n-1t.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등차 중항입니다. 등차 중항. 자, 가운데 항의 2배가, 자, 양쪽 두 항의 합으로서 우리가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고, 양쪽 두 항의 합. 자, 이게 연속하는 세 항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등차 중항 성질이 적용이 가능하죠. 자, n-p번째 항이 있고, n번째 항이 있고, n 플러스 p번째 항이 만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운데 항의 2배가 양쪽 두 항의 합과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예를 들면 2, 4, 6, 8, 10이 있을 때 가운데 항의 2배가 양쪽 요 두 항의 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 2 플러스 10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확인해 보자. 자, 1번 항을 이제 구하는 문제가 먼저 나왔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지금 첫째 항이 지금 몇입니까? 3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지금 몇이야? 5지. 5씩 더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n-1 곱하기 5라고 들어가서 5n-2가 정답인데, 자, 이렇게 이제 풀어도 되고, 이렇게 해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결국 n의 개수는 공차입니다. 공차. 그렇기 때문에 공차가 5인 거를 캐치했으면은 바로 5n을 먼저 쓰시고 이제 뒤에 상수항 적어야 되는데 첫째 항이 3이 나오도록 하는, 즉 n에다가 1을 넣어서 3이 나오도록 하는 상수항을 결정하는 식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좀 더 빠질 수도 있어. 자, 2번은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이고 15항이 50이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한 끼리 빼주면 13개의 공차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52니까 공차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얘가 이제 4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공차가 4. 3번은 공차가 주어지고 7항이 마이너스 5다. 자, 그러면은 7항에서 거꾸로 공차를 빼서 첫째 항을 역추적할 수도 있겠죠. 자, 7항 마이너스 5에서 이제 6번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공차를 이제 6번 이제 빼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7. 이렇게 첫째 항 역추적 가능하겠고.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5고 제5항이 3인 등차수리 1번아. 자, 항 차이가 이제 4개니까 4D가 몇이 돼야 되는 겁니까? 8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공차 이제 2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1번항 작성해 주시면 자, 바로 써보자. 개수, n의 개수가 공차니까 2n 쓰시고 첫째 항에 마이너스 5가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7 이렇게 상수항 달아주면 되겠죠?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26항, 55항이니까 공차 29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자, 빼주면은 마이너스 145가 나와가지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5입니다. 마이너스 5. 자, 마이너스 69가 몇 번째 항이냐? 그러면은, 자, 26항을 기준으로 한번 좀 해볼까? 26항. 자, 26항이 있어. 걔는 값이 플러스 21인데, 자, 여기서 공차 마이너스 5잖아. 그거를 이제 몇 번 더 더해줘야지만이. 몇 번 더 더해줘야지만이 마이너스 69가 나오는지 요 n을 찾아주는 것이거든. 이거 n 구해주시면은 18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8을 이제 더해주니까 44번째 항이구나 라는 것도 이제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